네, 좋은 정치는 평화에 봉사합니다. 오늘 픽 인터뷰로 진행하겠습니다. 여야 3당의 선대위 관계자들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동선대 부위원장이죠. 조수진 최고위원부터 연결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지방선거를 앞두고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일원이시죠. 조수진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 조수진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이구,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지원 활동 갔다가요. 네. 이렇게 잠깐 들어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인천 계양이 막판에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구이군요. 아무래도 이제 의미가 있죠. 네, 어떤 의미를 보셔요? 우선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는 우리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선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무런 명분도 없이 출마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그 대선에 대해서 결과에 지금 불복하는 듯한 인상을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야 된다. 이렇게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 네. 어떤 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불복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으시는 건가요? 네. 우선 그 대선 때 이재명 전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 대장동 부패 게이트 의혹이라든가 성남 FC 후원 의혹,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또 부인 김혜경 씨의 그 쇠고기 법카 사건 등 각종 의혹들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방탄조끼를 입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출마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그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각종 인사 문제라든지 그 총리가 없이 정부가 출범하고 지금 사사건건 이렇게 발목이 잡히는 듯한 그런 인상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선의 결과에 대해서 승복했다고 보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통과를 시켜줬잖아요. 통과를 시켜줬습니다만 네. 과정이 참 매끄럽지 않았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 40일이 넘고서야 간신히 총리 그 표결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더불어민주당으로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은 흔쾌하게 해주질 않았죠. 그래서 총리 인준이 이루어지지 않고서 정부 출범을 한 것도 조금 모양새가 좋진 않았고, 결과적으로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그 표결 이루어지는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국회 본회의가 늦어졌고요. 네. 이런 과정들이 저도 이제 얼마 전까지 야당 의원을 해봤습니다만, 그러셨죠. 네. 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선택과 집중을 더 잘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이렇게 윤석열 정부라든지 국민의힘이 하는 것은 모두 반대부터 하고 나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계속 그 자충수가 되는 그런 모양새가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조수진 최고위원님 말씀으로는 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보여준 행태가 대선에서의 국민의 선택에 대해서 좀 못마땅해하거나 불복하는 느낌이 크다. 왜냐하면 협조적이지 않고 또 야당으로서의 선택과 집중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네요. 네, 제가 이제 여당이 됐지만 여당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또 정부에 대해서 무조건 협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당이지만 국회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실상 여당이거든요. 국회 내에서는. 네, 그렇죠. 네, 의회 권력은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 인선 문제라든가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임명은 됐습니다만 어떤 논리적인 근거라든지 어떤 타당성 없이 계속 물러나야 된다. 이거는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펴왔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그런 어떤 발목 잡기식으로 보이는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는 이번 6.1 지방선거라든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우리 조수진 최고위원님은 이번 지방선거가 민주당의 그런 발목 잡기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번 지방선거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에 실시되는 전국 규모 선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야가 대통령 선거에 의한 연장전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참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난 4년 전 지방선거에서 거의 완패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지방의회 권력이라든지 또 지방정부를 교체해야만 윤석열 정부가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모든 지역구, 모든 선거구가 다 중요할 텐데 특별히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선거구만은 놓칠 수 없다. 뭐 국회의원 보궐선거 포함해서요. 어디를 보십니까? 네. 우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는 충청권을 보고 있습니다. 네. 충남지사 선거, 대전시장 선거, 그리고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계양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라는 얼마 전까지 대선 후보였던 분이 또 출마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대선 후보로서 그 정권 교체를 당한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사과라든지 반성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출마한 곳과 이재명 후보는 연고가 없습니다. 네. 그 아까도 말씀 주셨고요. 네. 자, 이제 그리고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그 성남 분당 갑에 있거든요. 그럼 분당 갑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나왔어야 되죠, 오히려. 네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대장동 부패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당당하지 않고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야반 도주를 했다, 다른 거는. 알겠습니다. 이렇게밖에 볼 마지막으로 시간이 한 20초 정도 있는데요. 왜 국민의힘 후보들이 많이 당선돼야 되는지 유권자들에게 짧게 한 말씀 주신다면요. 네. 이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 됐습니다. 전면에 내세운 것이 국정 안정론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22일 전에 출범을 했지만 그 여소야대 국회 지형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반드시 교체가 돼야 됩니다. 지난 3월 9일 대선이 정권 교체를 위한 것이었다면은 이번 6일 지방선거는 지방정부 교체를 위한 것입니다. 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장악력 물론이고 국회에서의 전국 주도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방의회 권력이라도 교체해서 어떤 국민의힘을 보여주는 것,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 부위원장이신 조수진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